내가 죽도록 미워하던 이 집 딸이 알고 보니 내 배 아파 낳은 친딸이었다는 거예요. 백설이는 그 말을 속으로 삼키면서도 아직도 현실감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머리는 알아들었는데 마음이 못 알아듣고 버티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속으로 얼음 조각이 들어오는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민가 저택, 복도 한쪽 끝방 앞에 백설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방 안에는 민세리가 자고 있었고요. 세리. 이름 하나 부르는데도 목이 꽉 막혔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그대로 힘을 빼고 손을 내려버렸어요. 문을 열면 그 애가 분명 익숙한 얼굴로 달려나와서 이렇게 말할 게 뻔했거든요. 엄마, 왜요? 또 잠 못 잤어요? 그 부름이 원래는 복수를 위해 택한 가짜 호칭이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백설이에게 민세리는 민강유통을 무너뜨리기 위해 꼭 붙잡아야 할 카드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정하게 잘해줬고, 일부러 공부도 챙겨줬고, 일부러 상처받을 때마다 제일 먼저 손 내밀어줬습니다. 새엄마라면서 왜 친엄마보다 더 잘해줘요? 너를 잘 알아야 그 집을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때는 속으로 그렇게 웃어 넘겼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대답이 농담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이 집 누구보다 솔직하고 서툴고 그래서 더 안쓰러운 세리를 보면서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내 딸이래. 중얼거리다가 백설이는 스스로가 무서워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잘해준 애가 알고 보니 자기 피부치 딸이라니 이보다 더 미친 상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방 안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불이 스치는 소리, 뒤척이는 기분 나무랄 데 없이 익숙한 숨소리. 그 숨소리를 들으며 자는 게 어느새 이 집 일상이 돼 있었어요. 엄마. 문 너머에서 잠결에 흘러나오는 세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속에서 부르는 건지 이제는 구분도 안 됐습니다. 엄마 가지 마. 그 한마디에 백설의 무릎이 툭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나 안 갈게. 이제는 어디 못 가. 속으로 그렇게 답하면서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엄마라는 말을 그의 앞에서 어떻게 다시 꺼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도시 반대편 외곽에 있는 작은 재활병원. 간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건물 가장 안쪽 VIP 병실에는 여전히 민두식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며칠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어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창가에는 화분이 몇 개 놓여 있고 침대 옆에는 보호자용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는 아무도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했던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다. 눈은 떠 있다.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지. 민두식의 생각은 몸보다 먼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먼저 떠올랐어요. 민강유통, 연 매출, 계열사 수, 자신 명의와 차명까지 합친 지분율. 그 뒤를 이어 이사회 멤버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딸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경채. 아버지, 이 회사 저한테 맡기세요. 늘 그렇게 말하던 첫째 딸. 그리고 민세리. 그 애는 요즘 공부는 하고 있는 건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몸 안에서 그런 말들이 떠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낮고 정제된 목소리. 김선재였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기계대 상태를 한번 훑어본 뒤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붙인 표정은 걱정과 충성이 적당히 섞여 있는 표정이었지만 눈동자는 차갑게 계산하는 사람 눈이었어요.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대답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그는 습관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반응이 많이 좋아졌대요. 눈도 더 자주 깜빡이고 다리 쪽 자극에도 반응하고 조금만 더 지나면 단어 한두 개쯤은
입 밖으로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민두식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김선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들리긴 들리는군요, 회장님. 그래도 너무 서두르진 않을게요. 김선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면서 다리를 꼼꼼하게 꼬았습니다. 정보라는 건 아시잖아요. 최대한 오래, 최대한 적은 사람이 알고 있을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 민두식 눈이 약간 더 크게 떠졌습니다. 지금 회장님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 회장님 말고는 저랑 담당 의사 2~3명 정도밖에 모릅니다. 민 사장님도 모르고, 민강 유통도 모르고, 심지어 집에서도 여전히 그냥 멀리 있는 병원에 계시다 정도로만 아는 상황이에요. 경채도 모른다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 물어볼 수는 없지만 민두식 머릿속에서는 분명하게 그 말이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오해하진 마세요, 회장님. 김선재가 살짝 웃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배신하려고 숨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장님 카드값을 최대한 비싸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 말에는 죄책감이 1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민두식은 감정이 아니라 힘과 돈의 원천이었어요. 딸들 얘기도 조금 드릴까요? 그가 일부러 가벼운 화제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민경채 사장님은 요즘 회사 붙잡고 살고요. 큰 소리 치던 이사님들 하나둘씩 찾아가서 라인 정리하느라 바쁘십니다. 뭐 효녀라고 해야 되나 권력욕이라고 해야 되나 애매한 지점이죠. 민두식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세리는 김선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입시 붙들고 삽니다. 모르는 척하고 놀다가도 모의고사 성적 떨어지면 혼자 울고. 그래도 회장님 막내딸이라 그런지 엉뚱한 데서 버티는 힘은 있더라고요. 민두식 눈빛에 미세한 온도가 스쳤습니다. 그 애는 여전하구나. 걱정은 마세요. 김선재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회장님이 깨어나신다는 사실, 딸들한테 먼저 알려줄지, 회사에 먼저 알려줄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최대한 늦게까지 숨겨둘지, 그건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정하겠습니다. 그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들려주느냐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달라지니까. 민두식이라는 이름을 가장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타이밍까지 이 비밀은 내 손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회장님은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김선재가 몸을 조금 숙였습니다. 조금만 더 살아계세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버릴지. 제가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입을 여시면 돼요.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떠나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단 한 줄기의 미안함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기능이 애초부터 삭제된 사람처럼요. 민두식은 여전히 누워만 있었지만 눈동자 한 구석에는 분명히 이런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저놈이든 전현이든 결국 다 내 회사를 두고 계산하는 것들이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계산이 오가는 와중에도 애가 바뀌었다는 진실은 그의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에게 민세리는 여전히 입시를 준비하는 철없는 막내딸 그대로였어요. 민가 저택 아침, 부엌에서는 공실장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달걀은 반숙으로 해도 되죠? 네. 2층에서 대답이 내려왔습니다. 민세리 특유의 맑고 조금은 쉬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잠도 덜 깬 얼굴로 계단을 내려오던 세리는 부엌을 지나면서 습관처럼 고개부터 돌렸어요. 식탁 한쪽, 늘 앉아있는 사람을 찾는 동작이었습니다. 엄마, 아직 안 내려왔어요? 공 실장이 웃었습니다. 회장님 대행님은 벌써 나가셨죠. 이 시간에 회사 회의 있다고 하셔가지고. 또요? 어제도 새벽까지 들어왔는데. 민세리가 입을 내밀었습니다. 민강유통 회장 대행이 원래 그런 자리죠 뭐. 공 실장의 말에 세리는 괜히 투덜거리면서도 은근히 자랑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쉬라 해야 되는데. 어제도 나보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 그랬는데요, 아가씨? 세리야,
내가 잘 되면 엄마도 쉴 수 있다. 이러는데 진짜 치사해서. 민세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엄마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붙였습니다. 그 엄마는 당연히 백설이었어요. 민경채와의 관계는 여전히 엄마라는 단어 앞에 망설임이 붙어 있었지만 백설이에게는 어느새 단단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요. 우리 엄마 좀 쉬게 해드리게. 공 실장이 슬쩍 웃었습니다. 그 마음 회장님 대행님이 들으시면 또 울 것 같은데요. 요즘 잘만 울어요 진짜. 나만 보면 괜히 뒷모습으로 서 있고 눈 빨개져 있고. 그러면서도 세리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어른이 있구나. 그 사실이 자신이 버려진 애가 아니라는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공 실장님. 네, 아가씨. 우리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보여요? 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괜히 내 방에도 자꾸 오고 밤에 내자는 얼굴 보고 있다가 내가 눈 뜨면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회의할 때도 멍 때리고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는 거 딱 티 나거든요. 공 실장은 괜히 웃으며 말을 돌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이 집에서 제일 눈치 빠른 건 사실 세리 아가씨지. 아마도요. 공 실장이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장님, 대행님 마음이 훨씬 복잡하신 거겠죠. 복잡하면 나한테 말하면 되지. 왜 혼자만 복잡해요, 진짜. 세리가 투덜거렸습니다. 나 엄마 새 남편 때문에 힘들 때 엄마한테 다 얘기했는데 엄마도 나한테 좀 얘기해주면 안 되나. 그 말 속에는 백설이를 진심으로 새엄마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민강유통 회장실. 백설이는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파일을 한 번씩 번갈아 보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는 오늘 열릴 이사회 안건, 또 하나는 비밀리에 받아본 의료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출생 기록, 태어난 시간. 세리, 너를 잃어버린 그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내 딸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그날. 손끝이 파일 위에서 떨렸습니다. 복수하겠다고 결심했던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판이 꼬일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계획은 간단했는데 민강유통 안으로 들어간다. 민두식 옆을 장악한다. 이 집안 딸들, 특히 막내를 내 편으로 만든다. 안에서부터 민강유통을 무너뜨린다. 근데 그 막내가 내 딸이었대. 여기서부터 모든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 대행님,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김선재가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둘 사이에는 남들 앞에서 유지하는 거리감이 그대로 있었지만 눈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뭐예요? 지분 구조 재정리안입니다. 다음 분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해 두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서류를 받으면서도 백설이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이 남자가 가져오는 서류는 항상 사실과 함정이 같이 묶여 있었거든요. 민 사장님 쪽 지분이 최근에 좀 더 모였습니다. 친인척 명의로 흩어져 있던 것들 슬슬 한데 모으고 있더라고요. 김선재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요? 회장 대행님이 세리를 계속 옆에 두고 챙겨주는 이유. 민 사장님도 모를 리 없죠. 세리 아가씨가 어쩌면 회장 대행님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 때문에 지금 겨우 균형이 맞춰지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민경채 입장에서는 딸이 새엄마 편에 너무 붙는 것 같아서 불안했고 백설의 입장에서는 그 불안을 이용해 회사 안입지를 굳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김 팀장님은 제가 세리를 챙기는 걸 계속 지켜보면서 웃고만 있겠다는 거예요? 백설이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전 웃는다고 안 했습니다. 김선재가 짧게 말했다가 입꼬리를 아주 옅게 올렸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했죠. 무슨 차이인데요? 웃으면 티가 나잖아요. 그 한마디에
둘 사이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그가 일부러 호칭을 바꿨습니다. 둘만 있을 때 때때로 튀어나오는 예전의 부름이었어요. 또 왜요? 지금이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미소 씨가 친딸이 아니었다는 거 알게 된 당신이나 세리가 누군지 아는 저나 누구 하나 감정에 휘둘리면 그 순간 민강유통파는 통째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래서요. 제발 세리한테는 지금 당장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백설의 눈이 가늘게 떴습니다. 그 말을 당신 입으로 할 자격이 있어요? 적어도 이 모든 걸 한 번이라도 엑셀 파일로 정리해 본 사람으로서는 있죠. 김선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그중에 지금 바로 벌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하나 있다면 그건 세리에게 진실을 늦게 얘기하는 죄입니다. 그건 반성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지금 말해버리면 서리도 세리도 민경채도 전부 내 손에서 튀어나가겠지.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패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른 척 시키는 게 맞다. 당신 여전히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구나. 백설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한테 사람은 항상 숫자랑 같이 있었어요. 김선재가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싫었으면 처음부터 저랑 같이 애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둘 사이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꺼내드는 사람. 그게 김선재였습니다. 백설이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나가요. 회의 전에 서류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나가라고.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 나가면 당장이라도 이 사람 멱살을 잡고 세리한테 다 말해버리겠다고 소리 지를 것 같아서. 김선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어요. 점심 무렵 회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노크도 없이 얼굴만 빼꼼 들이미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민셀이었습니다. 여기 웬일이야? 오늘 학원 간다더니. 백설이가 최대한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학원 가기 전에 엄마 얼굴부터 보고 가려고요. 세리가 의자도 안 끌고 와서 책상 앞에 턱을 괴고 서 있었습니다. 요즘 엄마 얼굴 못 보면 하루가 허전해서.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속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의 있어요? 있지. 너 때문에 돈 벌어야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길래요. 학원비, 참고서값, 과외 끊어달라고 울던 사람 누구였는데. 둘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툭툭 던지는 농담 속에 엄마와 딸의 정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수능 끝나면 엄마랑 여행 갈래요. 세리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좋지. 근데 약속해요.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이 집에도 회사에도 우리 셋 사이에도. 셋? 엄마, 나 할머니. 세리가 웃었습니다. 나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뭔데? 내가 겨우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찾았는데 또 사라지는 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잘 붙어 있으려고요. 엄마 힘들면 나도 옆에서 같이 힘들어 줄게요. 엄마 웃으면 나도 같이 웃어줄게요. 세리는 그 말을 던지고 나서 너무 오글거렸나 하고 웃었지만 백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리야,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힘들어. 처음에는 민강유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일부러 만든 관계였습니다. 민세리를 철저히 이용하기 위해 엄마라는 자리를 점령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알게 된 겁니다. 이 관계가 가장 먼저 덫이 된 사람은 세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걸. 엄마. 세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해서 그래요? 아니. 백설이가 가까스로 웃었습니다. 아주 예쁜 소리 했네.
우리 딸. 입에서 우리 딸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세리는 그 말에 순간 눈이 반짝했습니다. 그럼 나 진짜로 엄마 딸이에요? 그럼 아니라고 생각한 적 있어? 없는데요. 민세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실은 많았지. 친엄마가 아니라는 소리, 새엄마라는 소리, 엄마 대신 들어온 여자라는 소리. 근데 적어도 내 눈으로 본 엄마는 여기 있는 사람 하나뿐이라서. 엄마, 나 갈게요. 오늘 끝나면 전화할게요. 그래. 길 조심하고. 세리가 방을 나가려다가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엄마. 응. 진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도 말해요. 나 생각보다 엄마 편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는 소리가 백설의 눈물샘을 한 번 더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민가 저택. 공 실장이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복도를 정리할 때쯤 세리방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공 실장님. 아직 안 잤어요, 아가씨. 엄마 어디 있어요? 회장님, 대행님이요? 조금 전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방에서 씻으시는 것 같던데요. 공 실장님, 오늘은 나 엄마 방에서 자도 돼요? 공 실장은 잠시 세리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냥요. 오늘따라 엄마 없으면 잠 안 올 것 같아서. 그 말은 철없는 투정처럼 들렸지만 실은 세리 마음속 불안을 숨기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로 멀리 가버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잠시 후 백설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자 세리가 이불을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또 악몽 꿨구나. 오늘은 미리 꿀 것 같아서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래 와. 백설이가 이불을 받아들고 침대 한쪽을 비켜줬습니다. 세리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누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엄마. 응. 나 있잖아요. 응. 엄마가 진짜 친엄마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생각이 더 심해졌어요. 왜? 그냥. 엄마 눈이 자꾸 나 쫓아다녀요.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자는데도 엄마가 나 잃어버릴까봐. 붙잡고 있는 눈 같아서. 세리야. 응. 엄마가. 너 안 놓을게. 말이 너무 빨리 나와서 본인도 놀랐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나를 딸이라고 부르는 동안엔 엄마 자리 안 비울게. 세리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이불 안에서 손을 내밀어 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했어요. 응. 엄마가 먼저 약속했어요? 나중에 딴소리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래. 우리 딸한테도 혼나야지,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복수도 회사도 출생의 비밀도 모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그저 엄마와 딸 둘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둘을 둘러싼 비밀과 계산은 어디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같은 밤 재활병원 복도. 김선재는 진료기록 복사본이 든 봉투를 들고 병실 앞을 한번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낮에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 회장님, 반응이 꽤 좋아졌습니다. 이제 언어 재활만 조금 더 들어가면 간단한 의사 표현은 가능할 거예요. 언제쯤이요? 몇 달일지, 몇 주일지는 아직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이 변곡점이라는 거죠. 변곡점. 김선재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회장님이 입을 여는 순간 지금까지 숨겨온 것들이 어디까지 튀어나올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였습니다. 민두식은 딸이 바뀐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 병원 위치도 누가 자신을 감금해 두고 있는지도 상세히는 모를 겁니다. 그렇다면 회장님이 입을 열 때까지 이 판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
진실이 사람들을 어떻게 찌를지가 달라집니다. 아직은 내 차례야. 김선재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리도, 경채도, 스텔라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회장님이 가장 먼저 부를 이름이 누구일지부터 내가 만들어야지.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민강 유통과 민가 사람들의 얼굴이 줄지어 떠올랐습니다. 백설이. 지금 가장 흔들리는 사람. 민세리. 가장 이용하기 쉬운, 그리고 건드리면 다 같이 무너지는 카드. 민경채. 회사와 피를 동시에 움켜쥐고 싶어하는, 그래서 가장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 스텔라장.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하는 사람. 완벽하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누가 어디로 무너져도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는 게, 그 한 명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김선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구와의 마지막,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를 모른 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같은 질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사람은 누구고 놓아야 할 건 뭘까? 백설이는 양쪽 딸 이름을 가슴에 품은 채 잠이 들었고, 민세리는 엄마라고 부른 사람이 언제까지 곁에 있어 줄지 불안해하면서 새엄마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두식은 여전히 입을 열지 못한 채 회사와 딸 사이에서 어떤 단어를 먼저 꺼낼지 머릿속으로만 수백 번 연습하고 있었고, 김선재는 그 모든 단어들이 자기 입에서 먼저 나오게 만들 계획을 세우며 한밤중 도시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실 하나가 각자의 가슴을 조금씩 잠식해가는 밤, 이 집안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